약물 오남용 예방송 렛츠고. 안돼 안돼요 안돼요. 술 담배 흡입제 마약류 약물 오남용은 안돼요. 한 번의 호기심도 안돼요. 당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 우리의 건강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안돼요 안돼 안돼. 약물 오남용은 안돼. 지켜요 나의 건강 행복한 가정과 사회 우리 함께 해봐요.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물에 관해서 함께 얘기해 볼 약물 남용 예방교육 마금이 강사 홍순희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아플 때 꼭 필요한 게 약인데요. 우리 친구들 약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정말 건강해서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더라도 약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아기 때부터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의약품이랍니다. 그런데 왜 약은 약사에게라고 했을까요? 약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을 사용할 때는 꼭 약의 전문가와 상담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의약품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의약품은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약물이란 약으로 쓰이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인체에 적용했을 때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인 거죠. 인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 바르거나 또 피부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체에 흡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에 흡수돼서 몸 안에 들어와 몸 안에 쭉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을 낫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들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고대 인류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곧바로 얻을 수 있는 나뭇잎이나 풀잎들, 나무 껍질, 아니면 나무 뿌리, 그리고 열매,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많은 경험으로 혼합을 하면서 효과를 찾기도 했을 거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주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사용을 했다면 현재는 오랜 경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깨끗이 정제해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가 확인된 약효 성분을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인 기술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재 자연에서 얻은 약물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좀 들어본다면 잎을 사용하는 것은 위장약으로 사용하는 쑥이 있고요. 또 염증에 사용하는 민들레도 있습니다. 또 박하잎 같은 경우는 두통이나 몸살에 많이 쓰이고요. 부치는 파스에도 박하잎 성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로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수정과에 들어있는 계피가 감기나 몸살에 사용하는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약물로 쓰이는 껍질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것은 버드나무 껍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기록을 보면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버드나무를 진통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했었죠.
뿌리를 사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친구들 진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약방의 감초 들어보셨죠? 네, 바로 감초가 뿌리를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사용하는 약물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까 싶기는 해요. 양귀비 들어봤어요? 양귀비를 들 수 있는데요. 현대에서 약효가 입증되기 전부터 설사가 났을 때 지사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민간에서 진통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1805년 독일의 제르투리너라는 화학자가 양귀비꽃에서 아편이라고 즉 몰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몰핀을 발견하면서 현재 의약품의 시초가 되기도 했죠. 또 동물성 약재로는 눈망울이 예쁜 사슴, 바로 사슴이 갖고 있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을 녹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녹용은 몸을 튼튼하게 하거나 키를 크게 하는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연어라는 생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안약도 사용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약물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약물에서 새로운 효과나 아니면 또 부작용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아스피린이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오랜 동안 사용을 했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다거나 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에서 녹아서 약효가 나타나게 개선을 하기도 했죠. 또 이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 작용뿐만 아니라 혈관에서 혈전, 피의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또 다른 효과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느린 동맥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약물들 중에서 의약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약물들 중에서 병을 진단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 혹은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특별한 물질을 말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병원에서 예방접종 다들 해봤죠. 예전부터 사용했던 질병 예방 백신을 별 생각 없이 맞았었는데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니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말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지내야겠습니다. 손도 자주자주 씻고요. 마스크도 꼭꼭 제대로 착용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혹시나 덥고 답답하다고 턱 밑에 살짝 걸치고 다니면 절대 안 되겠죠. 또 예전에는 황사가 심할 때 밖에 다닐 때 외출할 때만 마스크를 사용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실내에서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아프게 되죠. 목이 붓고 아프거나 붉게 부어오르면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위장까지 병균이 들어가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병균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때 나쁜 병균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게 바로 항생제입니다. 또 친구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칼이나 도구 사용해서 뭐 작업할 때 베이거나 까지는 상처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상처 빨리 아물도록 바르는 연고 사용 다 해봤죠? 이런 것도 다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몸을 심하게 움직여서 너무 많이 뛰어놀아서 몸이 아플 때 먹는 진통제 같은 것도 있고요. 어머님이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욕심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이럴 때 복용하는 소화제도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약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바로 의존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
내 의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의존이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 즉 약물에 기대어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게 의존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없으면 절대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약이 아니더라도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잠에서 깨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시험 볼 때마다 고강도의 카페인 음료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잠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술을 참을 수 없어지는 상태인 사람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의존은 중독과도 사실 비슷한데요. 쇼핑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것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생기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약물의 의존으로 약물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이 더 이상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약물 중독이라고 하죠. 또 약물을 질병 치료 외에 다른 의존의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와 상관없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네, 약이 독이 되는 경우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약물을 틀린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치료기간에 정확한 약을 제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병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거나 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복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요. 다 나았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약을 중간에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존성은 우리 친구들 앞에서 같이 살펴보았죠? 예,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단현상 뭐냐고요? 금단현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약품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갑자기 끊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금연을 해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이 담배의 니코틴 중독 증상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불편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현상들을 금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을 사용할 때는 특히나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적정한 기간 동안에 정확한 양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했었던 약물이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착하고 예쁜 얼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나쁜 얼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이거 봐봐. 마약 아니야? 마! 그 위험해. 아이고. 이거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지나? 마! 살은 운동으로 빼야지. 운동해. 짜라란. 아이, 괜찮아. 마! 그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문 좀 열어봐. 빨리. 아저씨가 무서워? 마약은 더 무서워. 빛나는 청춘을 마약으로 물들이지 마세요. 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하지 마요.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마 아저씨 무서웠나요?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약물 의존, 약물 남용, 약물 중독이라고 한다는 거 배웠죠? 그런데 이 약물 중독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마약입니다. 호기심으로 알면서도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살 빼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약, 또 피로회복제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약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물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을 인터넷이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좋은 거라면서 유혹한다면 절대 안 돼! 라고 확실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약은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들지만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한 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